그리고 우리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라입니다. 대부분 너무 건강 염려증에 걸려 있거나 또는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이 결국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면 뇌 구조가 변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게 되면은 뇌의 앞쪽 부분인 전두엽과 그리고 뇌의 척두엽 부분인 기억센터라고 알려진 해마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숏폼 형태의 유튜버들도 많고 이런 숏폼 콘텐츠 소비가 많은데요. 이런 숏폼 콘텐츠의 소비가 특히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짧고 자극적인 정보만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은 뇌는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성도가 낮아지게 되고 또 기억을 담당하는 이 척두엽의 해마 부위에 회색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되면 판단력 저하가 생기게 되고 또 즉흥적인 감정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력 감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는 만큼 디지털 치매가 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수면 부족이 뇌세포를 죽인다는 말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글림프 시스템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데요. 이때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과 같은 독성 단백질, 즉 치매 유발 물질이 제거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런 노폐물이 뇌에 쌓여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또 뇌세포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한두 시간씩 부족한 수면이 누적되게 되면은 뇌는 점차 손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신경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진짜 뇌가 줄어드나요? 네, 실제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뇌의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MRI 촬영으로 보게 되면 스트레스가 누적된 사람은 감정센터로 알려진 뇌의 편도체가 커지게 되고 또 기억센터로 알려져 있는 해마가 위축되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게 되면 기억센터인 해마의 신경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게 되고 또 신경이 살아나는 신경의 재생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저하가 오게 되고 우울감이나 불안, 집중력 저하가 함께 나타나게 되죠.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해백질 밀도를 감소시켜서 뇌의 물리적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노화 촉진제라고 인식하고 스트레스의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던 일만 반복하는 삶이 뇌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드나요? 네, 맞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이 없게 되면 뇌는 빠르게 늙어가게 됩니다.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사람만 만나고 또 같은 일만 반복하게 되면 뇌는 더 이상 새로운 시냅스 연결을 만들지 않게 되죠. 즉 다시 말하면 뇌가 에너지 전략 모드로 들어가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신경 회로가 단순화되게 되고 또 뇌의 회복 능력인 가소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자면 매일 지나가는 길에서 오늘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보거나 또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또는 낯선 언어를 배워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신선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작은 변화가 뇌에는 큰 활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부족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뇌 건강을 심각하게 무너뜨린다는데 정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뇌보다 운동하는 뇌가 더 건강하다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뇌를 위한 영양 공급의 어떤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으로 움직일 때 전신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또 그 덕분에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도 활발해지게 됩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은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 즉 BDNF라고 하는 단백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 물질은 뇌신경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촉진해서 뇌를 젊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도 걷기 운동을 꾸준하게 한 노년층은 기억센터인 해마의 위축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또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데 뇌는 왜 외로움을 싫어하나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면 뇌의 앞쪽 부분인 전두엽과 또 척두엽인 해마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또 사회적인 판단과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의 회로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뇌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또 뇌신경 세포 간의 연결이 줄어들면서 인지 능력의 저하가 가속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생각의 순환이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뇌가 다양한 감정과 언어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가족, 친구, 사회활동이 단순한 위로나 여가가 아니라 우리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 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습관,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라입니다. 저도 치매 환자를 매일 보다 보면 대부분 너무 건강 염려증에 걸려 있거나 또는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이 결국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같은 치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울증이 오지 않도록 긍정적인 어떤 정신활동이나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취미활동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 가지고 하루하루를 우울하지 않게 즐겁고 유쾌하고 쾌활하게 활동하는 것이 도파민과 세로토닌과 같은 우리가 치매를 막아주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일상생활 습관에서 항상 유쾌하고 즐겁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아주 핵심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의원 대표원장 박종우입니다. 네, 저는 한의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인데요. 한의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서양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뇌졸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양쪽 학문을 서로 존중하면서 한 30년 이상 중증 난치성 질환인 치매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치매의 전조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또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뇌를 젊게 유지해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매일 꾸준하게 실천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치매 환자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치매는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기보다는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결코 치료되지 못하는 병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하기가 무척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평소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치매의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려있는 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환자라는 시선으로 그분들을 대하지 말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가치유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자존감을 높이면서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면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또 서서히 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희망적인 그런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뇌는 우리 장기들 중에서 끊임없이 재생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뇌는 가소성이라고 해서 신경가소성이라고 해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장기입니다. 특히 기억센터로 알려져 있는 해마라고 하는 곳은 이 해마가 망가져서 치매가 오지만 또 뇌 속에서 유일하게 다시 재생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치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뇌가 훈련과 자극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뇌와 몸을 통합해서 치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면 뇌의 구조와 기능도 변화되게 되고 또 기억력도 떨어지면서 치매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 기능이 약해지면 우리의 몸도 쇠약해지기 때문에 항상 마음과 뇌와 몸,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중추신경계, 이 체성신경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체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치매 예방법과 치료법을 30년 이상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권위자들인 미국의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석학들과의 의학적 교류를 통해서 자체 연구 개발한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의 특허받은 치료법인 서울 하버드 333 통합치료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치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또 저와의 1:1 전화 상담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치매 환자를 돌보고 계신 가정의 보호자분들,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 또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하고 또 방법을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치매에 걸려있는 분들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마음 챙김이나 또 뇌에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법, 그리고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뇌를 계속 개발하고 뇌에 신선한 자극, 입체적 자극을 준다면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나빠지는 것을 억제할 수 있고 또 서서히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치매라고 해서 이것을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희망적인 극복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건망증이나 경도인지 장애와 같이 치매의 직전 단계에 있는 많은 분들도 치매를 미리 예방하는 이런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습관들을 잘 지켜서 미리미리 예방을 한다면 치매는 사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질환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마음 챙김, 음식, 생활 습관, 운동법, 취미 활동을 통해서 즐겁고 유쾌하고 활기찬 생활 습관을 가지기를 제가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다루지 못한 자세한 치매 정보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의학 유튜버 채널인 박종TV의 치매 특강편을 시청해 주시면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뇌는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